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세요. 사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대구 당협위원장 자리에 지원한 게 설왕설래 말이 많네요. 네, 대구 북구에 신청서를 냈대요. 네. 당대표가 냈으니까 되겠죠. 뭐. 네, 예. 근데 이 지역하고 인연이 있는데요? 이게 그 홍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선 주자급이면 사실 별 개인적 인연이 없어도 둥지를 트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이나 뭐 험지에 가거나, 그러니까 종로나 강남 뭐 이런 그렇죠. 아니면은 뭐 험지. 내가 뭐 돌파하겠다. 그렇죠. 대구면은 보수의 심장, 자유한국당의 근거지라는 상징성은 있죠. 예. 근데 이게 힘든 곳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음흠. 홍 대표 개인적으로 보면은 경남 창녕 출신인데 학창 시절 대구에서 보냈어요. 네.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은 정치는 서울 송파에서 시작해가지고 동대문으로 지역을 옮겨서 동대문에서 3번 당선됐는데 홍 대표가 과거에는 서울 강북의 국회의원이라는 데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동대문에서 3선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경남지사를 거쳐서 대구로 가게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너무 편한 곳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잖아요. 당내에서부터 나오죠. 김태흠 최고위원. 당대표라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험지를 택해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텃밭 대구에 셀프 입성하겠다는 것이다. 생즉사 사즉 등의 각오로 낙동강 전선 사수가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을 도모해 전세 반전을 도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고 예. 박민식 전 의원은 철회해라. 꼭 하겠다면은 당대표직을 사퇴해라. 아하. 서울 경기는 가시밭이고 부산 경남도 쑥대밭인데 홍 대표 나홀로 꽃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그냥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신주의를 선택한 거다. 예. 예, 강하게 비판. 이런 비판이 나올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홍 대표가 한 지난 연말부터 대구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다녔어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홍일학 민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견제가 된다. 그 지역의 현역의 홍일학 그렇죠. 의원이군요. 명분을 예. 만들었어요. 예. 대구에 민주당 의원이 2명입니다. 김부겸 장관하고 홍일학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렇죠. 민주당 예. 의원을 내가 가서 꺾는다.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홍 대표가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서 말하기를 대구에 내려온다는 게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협위원장은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이번에 대구에 빈자리가 있어서 내려오는데 정치를 하면서 대구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예. 총선 전에 훌륭한 인재를 모셔놓고 출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매하네요. 대구를 근거지로 삼아서 정치를 하되 대구에 출마를 안 하겠다. 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대선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나는 총선은 안 나간다 예. 이렇게. 근데 홍 대표가 당 대표인데 그러면 이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뭐 동네를 챙기고 뭐 허물어진 지역 기반을 매일매일 이제 뭐 아침마다 뭐 악수도 하고 그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궁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그 당협위원장 신청한 거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많으니까 일단 나 출마 안 나네라고 한마디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이런 전례 몇 년 전에 이제 있었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예. 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갑자기 이제 대구로 내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김부겸 지금 장관한테 졌죠. 크게 졌죠. 예. 그래서 대구를 근거지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오버랩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 홍 대표 개인이 계속 이제 스텝이 꼬이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한국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예, 예. 당 대표부터 이렇게 하니까 당세가 대구 경북 쪽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지만은 한국당에서 대구 경북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 딴 데는 거의 다 손다래를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컨대 어떤 사람한테 뭐 서울에 당신 나가시오, 경기도에 나가시오, 부산을 맡아주시오 할 때 그 영이 서겠냐는 말이죠. 안 서죠. 네. 네. 그러니까 벌써 언론에서는 한국당 수도권 포기했나? 뭐 이런 그렇죠. 질문이 뜨더라고요. 뭐 예, 그러니까 야당들도 한마디씩 예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세요. 사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니 자기가 자기 임명하면 되지 뭘 또 지원을 해. 그렇죠. 근데 하필 왜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일까? 네, 이거 생각해서 보면은 네.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74개 지역 당협위원장을 모집을 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구 의뢰에 지원을 한 겁니다. 이곳은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의 지역구이긴 한데요. 예. 네, 원래 홍준표 대표는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 서울 송파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서울 동대문을에서 계속 이제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대선 나오기 직전에는 경남도지사를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서울이나 경남도 좀 지방 선거에서는 좀 불안하죠 자유한국당이. 불안한데 또 샤이 보수가 많아요. 막상 네. 투표하면 불안해요 민주당이. 그렇죠. 뭐 네. 안심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심할 안심할 수는 상황이 없는 아니죠.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전과는 분명히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죠. 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대구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출생지는 어쨌거나 뭐 경남 창녕이고 주로 그렇죠.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죠. 어쨌건 홍 대표가 뭐 대구가 내 마지막 정치 인생의 종착역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을 너무 쉽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당 대표가 좀 험지로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건 뭐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 곳으로 간다. 그렇지 뭐 않아요. 이런 홍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홍이라고 만만치 않아요. 그 비례대표로 민주당으로 들어왔다가 네.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지역에 네. 대구 북구 의뢰요? 네, 북구. 북구죠. 북구 의리인가요? 그냥 북구인가요? 북구 을입니다. 북구 의리죠. 네. 거기 갖고 4년 동안 비례대표 하면서 자기 지역구 의원처럼 닦았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갖고 네. 2016년 2월 컷오프 당했잖아요. 네.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네. 어쨌건 그 대구라는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건데 거기를 뭐 혼자 이름으로 뚫어내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돌아오셨는데 홍일학 의원이 그렇게 컷오프 되니까 그 다음날 김부겸 지금 그 안행부 장관이 네. 올라와서 기자회견을 해요. 컷오프 시키면 원상 복귀시키지 않으면 나도 네. 당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갖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 당직자들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둘이 마치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재정적 경제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예요. 위험한 발언이죠. 네. 왜냐 근데 이분의 경험은 뻔한 거거든요. 네. 자기가 옛날에 정치자금법으로 걸려갖고 감옥 갔다 왔으니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네. 동지적 관계가 돈지적 관계인 것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를 하고 예. 그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깜짝 그게 놀랐어요. 아니었으니까. 네. 예. 그런데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죠. 네. 예. 뭐 어쨌건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대구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네. 예. 게다가 또 만만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 네, 만만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럼요. 어쨌거나 뭐 홍준표 대표가 뭐 수도권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건 수도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홍준표 있습니다. 대표 문제는 그러네 4부 보수의 품격 정정브라더스 정두원 정태곤 또 이분들 완전 전문가거든요. 네. 훨씬 더 잘 한때는 아시겠네요. 같이 당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이거 재밌는 거 조금 더 하려고 그랬더니 4부 넘겨야 되네. 그렇습니다. 보다 얘기 또 따끈따끈한데 홍준표 대표 두 분이 또 잘 친하시잖아요. 한때가 아니라 주로 뒷굿으로 연결된 관계들이죠, 우리들은. 그래요? 예, 악연이죠, 악연. 특히 뒷끝이 많은 뒷끝 관계가 많은 게 우리 정돈 전 의원님이시죠. 당협위원장. 이 당협위원장이 뭐라고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당협위원장을 지금 신청을 해요, 대구를. 그러니까 다음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자기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예, 동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이었죠. 대구가 어떤 데입니까? 자동 당선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사람이 험지를 가가지고 저 당을 키울 생각을 자기 희생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는 가서 그냥 따뜻한 봄날 꽃밭으로 간다는 게 이게 참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기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약속을 실현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11월 달인가요? 네. 홍 대표가 광역단체장 6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을 대구, 북구 올려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천, 울산.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 집이 대구구나 원래 집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골목대장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당연 대표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또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대표만 해도 그래요. 큰 정치 하려면 서울에서 해야지 거기서 뭐 편하게 그게 뭡니까? 그래도 거기는 원래 있던 자리를 한 거였고 이렇게 있던 자리를 벗어나서 대구를 간 경우가 지금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 부천에 있다가 대구 가가지고 깨졌잖아요. 참패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강재수 대표는 대구에 있다가 출마한다고 그래가지고 분당 와서 또 깨졌죠. 이게 그렇게 옮기게 되면은 깨질 공산이 크다라는 거겠죠. 아니 근데 이런 그 사람들 경우는 궁금해하거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여기다 신청을 했냐. 2020년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서 지방선거가 성적이 안 좋으면 당대표에서 물러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물러나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요. 옛날에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대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말해갖고 바로 아웃됐죠. 막말해서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을 이대로 준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옆에서 부추기고 그 당시 이제 유승민, 남경필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는 바람 당신이 사퇴 안 하면 사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퇴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남경필 지사에 대한 뒤끝이 굉장히 많은 유승민 의원한테 뒤끝이 많은 이유가 자기를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정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뒤에서 이걸 사주한 거 아니냐. 아니 사실 제가 시동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디도스 사건이 일어나고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 2011년 말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이제 위기로 몰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홍준표 대표는 한 달 후에는 대표 아닐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남경필, 유승민 다 던지면서 이제 체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총선을 박근혜 체제로 또 치렀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책임하에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나마 그래야지 총선을 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총선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서 당신이 총선을 극복하고 대통령으로 가든지 여기서 당신이 이제 총선에서 실패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라. 맞아요. 근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뭐 그 사람의 그 운이죠. 맞아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판이었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이제 한나라당을 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제 논지가 뭐였냐면 박근혜 대표한테 정권 지금 정돈 선배는 이제 정권을 조서 시험대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대표가 나와야 되지만 정권을 주면은 안 된다. 그런 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정권까지 주는 건 아니었는데 그건 작은 얘기고 하여간 제가 그때 의도했던 건 박근혜를 정치권에서 아웃시키려고 일부러 저 비디오 연장을 좀 밀었죠. 알겠습니다. 자, 황유정님 대구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서 말하기를 대구에 내려온다는 게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협위원장은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이번에 대구에 빈자리가 있어서 내려오는데 정치를 하면서 대구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총선 전에 훌륭한 인재를 모셔놓고 출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매하네요. 대구를 근거지로 삼아서 정치를 하되 대구에 출마를 안 하겠다. 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대선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나는 총선은 안 나간다 예. 이렇게. 근데 홍 대표가 당 대표인데 그러면 이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뭐 동네를 챙기고 뭐 허물어진 지역 기반을 매일매일 이제 뭐 아침마다 뭐 악수도 하고 그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궁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그 당협위원장 신청한 거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많으니까 일단 나 출마 안 나네라고 한마디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 이런 전례 몇 년 전에 이제 있었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예. 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갑자기 이제 대구로 내려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김부겸 지금 장관한테 졌죠. 크게 졌죠. 예. 그래서 대구를 근거지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오버랩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 홍 대표 개인이 계속 이제 스텝이 꼬이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한국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이게 힘든 곳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홍 대표 개인적으로 보면은 경남 창녕 출신인데 학창 시절 대구에서 보냈어요. 네.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은 정치는 서울 송파에서 시작해가지고 동대문으로 지역을 옮겨서 동대문에서 3번 당선됐는데 홍 대표가 과거에는 서울 강북의 국회의원이라는 데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동대문에서 3선.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경남지사를 거쳐서 대구로 가게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너무 편한 곳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잖아요. 당내에서부터 나오죠. 김태흠 최고위원. 당대표라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험지를 택해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텃밭 대구에 셀프 입성하겠다는 것이다. 생즉사 사즉 등의 각오로 낙동강 전선 사수가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을 도모해 전세 반전을 도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세요. 사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대구 당협위원장 자리에 지원한 게 설왕설래 말이 많네요. 네, 대구 북구에 신청서를 냈대요. 네. 당 대표가 냈으니까 되겠죠. 뭐. 네, 예. 근데 이 지역하고 인연이 있는데요. 이게 그 홍 대표가 아니더라도 대선 주자급이면 사실 별 개인적 인연이 없어도 둥지를 트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이나 뭐 험지에 가거나, 그러니까 종로나 강남 뭐 이런 그렇죠. 아니면은 뭐 험지. 내가 뭐 돌파하겠다. 그렇죠. 대구면은 보수의 심장, 자유한국당의 근거지라는 상징성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고, 예. 박민식 전 의원은 철회해라. 꼭 하겠다면은 당대표직을 사퇴해라. 아하. 서울 경기는 가시밭이고 부산 경남도 쑥대밭인데 홍 대표 나홀로 꽃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그냥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신주의를 선택한 거다. 예. 강하게 비판. 이런 비판이 나올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홍 대표가 한 지난 연말부터 대구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다녔어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홍일학 민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견제가 된다. 그 지역의 현역이 홍일학 그렇죠. 의원이군요. 명분을 예. 만들었어요. 예. 대구에 민주당 의원이 2명입니다. 김부겸 장관하고 홍일학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렇죠. 민주당 의원을 내가 가서 꺾는다.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홍 대표가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